특이점 이후 살아남은 중산층, 중산층으로 살아남기.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특이점 이후에도 중산층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더 능력을 키우면 된다. 그런데요, 2050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속할 것인가? 가만히 보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능력이 특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이점 이후에도 중산층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특이점 이후 첫 번째 중산층 생존 전략은 위치 기반 선택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잘 하느냐 보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로 결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하나입니다. 이미 살아남을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에너지, 데이터 같은 사라질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술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 자체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뀝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들어갈 구조가 중산층을 결정합니다. 특이점 이후 두 번째 중산층 생존 전략은 잔존 영역에서의 역할 선택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였다면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 끝까지 필요한가입니다. 같은 구조 안에 있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병원 안에 있어도 접수, 단순 상담 같은 일은 AI와 시스템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최종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은 남습니다. 또 시스템을 운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하는 역할도 끝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뀝니다. 이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가 아니라 이 일이 없어지면 시스템이 멈추는가입니다. 여기서 핵심 차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들어가느냐였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살아남는 역할이 무엇이냐입니다. 결국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서도 없어지면 안 되는 역할에 있어야 합니다. 없어지면 안 되는 역할이 중산층을 결정합니다. 특이점 이후 세 번째 중산층 생존 전략은 네트워크 기반 연결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였다면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역할이었고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특이점 이후에는 혼자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자 잘한다고 해서 살아남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연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은 일이 끊기면 바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해도 조직 안에 속해 있거나 파트너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일이 끊기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 안에 있어도 혼자 일하는 사람은 구조 변화 때 가장 먼저 밀려나지만 팀, 협력 구조, 프로젝트 안에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뀝니다.
사람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 안에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혼자 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합니다. 가능하면 조직, 팀, 협력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일로 연결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만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한 곳이 아니라 두세 개 이상의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 끊겨도 다른 연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버티는 사람은 사라지고 연결된 구조 안에 있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연결 속에 있어야 중산층으로 살아남습니다. 특이점 이후 네 번째, 중산층 생존 전략은 시스템 운용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였다면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역할이었고 세 번째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였다면 네 번째는 그 구조를 누가 움직이느냐입니다. 특이점 이후에는 AI가 일을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를 잘 쓰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요, 2050년의 현실은 다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AI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운용하는 구조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AI 툴을 활용해서 혼자 일하는 사람은 결국 더 강한 AI에 의해서 대체됩니다. 하지만 AI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조직, AI를 활용해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 데이터와 인프라를 다루는 영역에 있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AI를 사용하는 위치가 아니라 AI를 움직이게 하는 구조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AI를 잘 쓰느냐가 아니라 AI를 운영하는 쪽에 있느냐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가 아니라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가져야 합니다. 기능이 아니라 구조 안에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AI를 쓰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AI를 운영하는 구조 안에 있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운영하는 구조에 있어야 중산층으로 살아남습니다. AI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AI를 운영하는 구조에 있어야 합니다. 특이점 이후 중산층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속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 안에 있느냐입니다. 위치, 역할, 연결, 그리고 운영, 이 네 가지가 중산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구조 안에 있는가? 나는 혼자인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사용하는 쪽인가? 운영하는 쪽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구조 밖으로 밀려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을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구조를 다르게 만들었다면 중산층은
30%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50년 왜 중산층이 15%까지 무너졌을까요? 결국 특이점 이후 중산층은 구조 안에 있는 사람만 남습니다.